하버드 대학교 메모리얼 홀 강의실은 오늘도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고풍스러운 벽돌 벽면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분위기 속에서 100여 명의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교수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뒷줄 구석자리에 앉은 한국인 여학생 지민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동양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선을 끌었지만 그보다도 그녀가 풍기는 조용하면서도 집중된 에너지가 주변 학생들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지민은 두꺼운 수학 교재를 펼쳐놓고 복잡한 공식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잡담을 나누고 있을 때 오직 지민만이 학문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어요. 그녀의 노트에는 빼곡한 수식들과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필기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내용들이었죠. 좋아,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다. 하트만 교수가 강단에 올라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의실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죠.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하트만 교수는 하버드에서도 소문난 까다로운 인물이었습니다. 학생들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특히 외국 학생들에게는 더욱 엄격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는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가더니 복잡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방정식이다. 양자역학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혁명적인 공식이지. 하트만 교수의 설명이 이어지자 학생들은 일제히 노트 필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칠판에 빼곡히 적힌 복잡한 수식들을 보며 대부분이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분방 정식과 복소함수, 그리고 물리학적 상수들이 뒤엉킨 방정식은 대학원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난이도였습니다. 이 방정식의 핵심은 파동함수의 새로운 해석에 있다.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코펜하겐 해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지.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훨씬 복잡해졌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점점 더 깊은 혼란이 드리워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이미 포기한 듯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앞을 바라보며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그녀의 표정에는 당황함 대신 깊은 사색이 스며 있었죠. 펜을 돌리며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칠판의 방정식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때때로 뭔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 그럼 누가 이 방정식의 핵심을 설명해 볼 수 있겠나? 하트만 교수가 학생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강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교수의 시선을 피하려 애쓰는 가운데 하트만 교수의 눈이 지민에게 머물렀습니다. 그의 입꼬리에 비웃음 같은 미소가 스쳤어요. 저기 뒷자리의 동양인 학생. 하트만 교수가 지민을 가리키며 말했죠. 교환학생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이런 고급 수학을 이해할 수 있겠나? 아니면 너무 어려운가?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어요. 강의실 내 모든 시선이 지민에게 쏠렸어요. 몇몇 학생들은 동정어린 눈빛을 보냈고 어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지민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 불편해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하트만 교수의 발언이 명백히 차별적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지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오히려 차분한 결의가 생겨났죠.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해 본 그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된 가운데 그녀는 침착하게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하트만 교수는 팔짱을 끼고 지민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미소가 떠 있었죠. 마치 한번 해보시지라는 듯한 태도였어요. 칠판을 써도 될까요? 지민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하트만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은 분필을 집어들고 칠판 앞에 섰어요.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지민은 먼저 하트만 교수가 적어놓은 복잡한 방정식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방정식은 수십 개의 변수와 복잡한 적분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일반적으로는 컴퓨터의 도움 없이는 풀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박사과정 학생들조차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난이도였어요. 이 방정식에서 핵심은 지민이 말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녀는 방정식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적분식은 실제로는 간단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이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니 전체적인 구조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민의 손이 칠판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수식들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몇 개의 변수를 치환하고 공통인수를 빼내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복잡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이 항들을 보시면 지민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는 모두 같은 물리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수학적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그녀는 물리학적 직관과 수학적 엄밀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면 복잡했던 방정식이 점점 단순해지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점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학생들도 지민의 설명을 따라가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면서도 직관적이었습니다. 복잡한 수학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풀어내는 재능이 있었죠. 결국 이 방정식은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최종적으로 칠판에 남은 것은 고작 몇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깔끔한 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수식 안에는 원래 방정식의 모든 의미가 압축되어 있었어요. 지민은 복잡함 속에서 본질을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강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복잡해 보였던 노벨상 수상 방정식이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거든요. 몇몇 학생들은 자신들의 노트를 다시 보며 지민의 풀이 과정을 따라가려 애썼어요. 하트만 교수의 얼굴에서 조롱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칠판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지민의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수학적으로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물리학적 해석도 정확했습니다. 몇 분간의 침묵 후 하트만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군. 하트만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이런 접근법은 처음 보는군. 정말로.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온 그조차 생각하지 못한 관점이었거든요. 지민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었습니다. 편견에 맞선 조용한 저항이었고 실력으로 인정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그날 이후 지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트만 교수는 그녀에게 더 어려운 문제들을 연이어내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녀의 실력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말이죠. 하지만 지민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전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매일 수업이 끝난 후에도 그녀는 도서관에 남아서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풀어보겠나?
하트만 교수가 새로운 수식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편미분방 정식이었어요. 대학원 과정에서나 다루는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나바이어 마이너스 스톡스 방정식의 변형된 버전이다. 아직 완전한 해법이 알려지지 않은 문제지. 학생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박사 논문 수준이었거든요. 지민은 이번에도 침착하게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그녀만의 독특한 접근법은 여전했어요. 복잡한 수식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공식을 외워서 대입하려 할 때 지민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죠. 그녀에게는 수학이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이 문제는 유체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지민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실제로는 물의 흐름을 나타내는 방정식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추상적인 수학을 구체적인 물리 현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런 직관적 접근이 지민의 가장 큰 강점이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하트만 교수의 문제를 척척 풀어낸다는 이야기가 캠퍼스 곳곳에서 들렸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학과 대학원생들 사이에서도 지민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지민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학과 박사과정 학생인 마이클이었죠.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전형적인 수학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하트만 교수 수업에서 그 문제를 푼 학생인가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 대학원생들도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그렇게 쉽게 풀다니. 마이클이 감탄했어요. 혹시 한국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으셨나요? 마이클이 계속 물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복잡해 보이는 것들도 본질은 간단한 경우가 많거든요. 마이클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지민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학생들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지민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지민은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면 어려운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장실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학장 비서는 지민에게 즉시 학장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지민은 긴장한 마음으로 학장실을 향했어요. 혹시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민 학생, 앉으세요. 학장인 윌슨 박사가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실력이더군요. 학장의 표정은 밝았어요. 문제가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지민은 안도했습니다. 학장은 지민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 달에 열리는 하버드 석박사 경연대회에 참가해 보라는 것이었어요. 이 대회는 매년 우리 대학교의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참가하는 권위 있는 행사입니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연대회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하버드의 가장 큰 강당인 샌더스 시어터에는 수백 명의 관중들이 모여 있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 그리고 다른 대학에서 온 방문자들까지 있었습니다. 대회의 권위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참가자들은 모두 박사과정 학생들이었고 지민만이 유일한 학부생이자 교환학생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 참가자들에게는 개인용 화이트보드가 제공되었어요.
심사위원들은 하버드의 저명한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력만 봐도 이 대회의 수준을 알 수 있었어요. 노벨상 수상자도 2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회 규칙이 설명되었어요. 주어진 문제를 가장 우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뿐만 아니라 풀이 과정의 창의성과 명확성도 평가했죠. 시간 제한도 있어서 압박감이 상당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주변의 박사과정 학생들을 보니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동안의 경험이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복소함 수론에 관한 문제였어요. 스크린에 나타난 문제를 보자마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을 때 지민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군요. 지민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문제에서 숨겨진 기하학적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복소 평면에서 함수의 움직임을 시각화해 보니 문제가 훨씬 간단해 보였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복잡한 적분 계산에 매달리고 있을 때 지민은 이미 답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풀이는 다른 참가자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계산 대신 직관적인 해석을 통해 문제의 핵심에 바로 접근했어요. 복소 함수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하고 그 변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페이지를 가득 채운 계산을 할 때 지민은 단 몇 줄로 답을 도출해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감탄했어요. 이런 접근법은 처음 보는군요. 한 심사위원이 다른 심사위원에게 속삭였습니다. 매우 우아한 해법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다니. 그들은 지민의 화이트보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할 뿐만 아니라 깔끔하고 이해하기 쉬웠어요. 하지만 다른 참가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특히 제임스라는 박사과정 3년차 학생은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MIT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 박사과정에 진학한 엘리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실력으로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해왔거든요. 저 학생이 정말로 그 방법을 이해하고 푼 건가요? 제임스가 옆에 친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면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서 외운 건 아닐까요? 학부생이 우리보다 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위상수학 문제였어요. 더욱 추상적이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하나둘씩 고민에 빠졌어요. 위상수학은 일반적인 계산보다는 논리적 사고가 중요한 분야였습니다. 공간의 성질을 다루는 학문이라 직관력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지민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읽고 또 읽으며 핵심을 파악하려 했어요. 위상수학의 개념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문제 속에서 또 다른 패턴을 발견한 것이었죠. 이번에도 지민의 풀이는 독창적이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복잡한 증명에 매달릴 때 그녀는 간단한 발레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어요. 때로는 복잡한 증명보다 하나의 적절한 발레가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첫 라운드가 끝났을 때 지민은 1등으로 통과했습니다. 관중들은 박수를 보냈지만 일부 참가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제 지민은 더 이상 무명의 교환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주목받는 만큼 더 큰 압박도 느끼기 시작했죠. 팀전 규칙을 발표하겠습니다.
대회 진행자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번 라운드는 2명씩 팀을 이루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파트너는 추첨으로 정해지며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발표를 듣자 참가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는 개인의 실력만 중요했지만 이제는 팀워크도 필요했거든요. 지민은 긴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문제를 풀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했거든요. 특히 자신을 곱지 않게 보는 다른 참가자들과 팀을 이루게 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어요. 추첨 상자에서 번호표를 뽑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추첨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어요. 하나씩 팀이 발표될 때마다 참가자들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민과 제임스가 한 팀입니다. 지민의 마음이 철렁했어요. 제임스는 지금까지 그녀를 가장 적대적으로 바라본 참가자였거든요. 제임스는 처음부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내가 주도할 테니까 당신은 보조만 해주세요.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고급 수학은 아무래도 당신에게는 어려울 테니까요. 박사과정 수준의 문제들이니까 학부생이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지민은 속상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임스의 말을 들었어요.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팀워크가 중요한 라운드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현명하지 않았거든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확률론과 통계학이 결합된 복합 문제였어요. 베이즈 추론과 마르코프 체인이 동시에 등장하는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제임스는 즉시 전통적인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박사과정 경험을 믿고 있었어요. 이 문제는 베이즈 정리를 응용하면 됩니다. 제임스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는 복잡한 확률 공식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전 확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도 함수를 계산해서 그의 접근법은 교과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지민은 조용히 문제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제임스의 접근법을 보니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마르코프 체인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임스는 지민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저기 부분에서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르코프 체인에서 상태 전이를 고려하면 그 공식이 적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이 방법이 표준 방법이에요. 제임스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베이즈 정리는 모든 확률 문제의 기본이라고요. 당신은 그냥 조용히 있어요. 박사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니까 학부생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제임스는 점점 막다른 길에 몰렸어요. 그의 계산은 어딘가에서 잘못되었고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자신 있게 시작했던 풀이가 중간에 막혀버린 것이었습니다. 확률값이 1을 넘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상하군요. 분명히 맞는 방법인데.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계산을 다시 확인해 봤지만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찾을 수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시간이 거의 절반이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이미 풀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들만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마침내 제임스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고 자신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팀 전체가 실패하는 것보다는 나았거든요. 지금이라도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민이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이나 조롱이 전혀 없었어요. 순전히 팀의 성공을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합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실패하는 것보다는 나았거든요. 지민은 즉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확률 문제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했어요. 복잡한 확률 계산 대신 그녀는 문제를 공간상의 점들의 분포로 시각화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고차원 공간에서의 점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민이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제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지민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녀의 방법은 직관적이면서도 수학적으로 정확했습니다. 마르코프 체인의 상태 전이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니 베이즈 정리의 적용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몇 분 만에 답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1시간 넘게 씨름한 문제를 지민이 이렇게 쉽게 해결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이 자신이 배운 어떤 방법보다도 우아하고 효율적이었어요. 결과 발표에서 지민과 제임스 팀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제임스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민에게는 더 큰 부담이 생겼어요. 모든 참가자들이 그녀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관중들의 기대도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마지막 예선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개인전이었어요. 샌더스 시어터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관중석에는 수학과 교수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교수들, 심지어 다른 대학에서 온 연구자들까지 몰려들었어요. 지민의 소문이 학계 전체로 퍼진 것이었습니다. 주최 측에서 특별히 준비한 문제가 공개되었을 때 강당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방정식을 본 순간 몇몇 참가자들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관중석에서도 놀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휘트모어 방정식. 심사위원장이 엄숙하게 발표했어요. 이 방정식은 지난 30년간 세계 수학계의 난제 중 하나입니다. 완전한 해답을 찾은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방정식의 특별한 경우에 대한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심사위원장의 말이 끝나자 강당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참가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휘트모어 방정식은 수학계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1994년 휘트모어 박사가 처음 제시한 이래로 수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거든요. 방정식 자체도 엄청나게 복잡했습니다. 편미분방정식, 적분방정식, 그리고 복소함수가 모두 얽혀있는 괴물 같은 수식이었어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주는 문제인가요? 한 참가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박사과정 학생도 어려운 문제인데 다른 참가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지금까지의 문제들과는 차원이 다른 난이도였습니다. 지민도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칠판에 적힌 방정식을 보니 지금까지 본 어떤 문제보다도 복잡했습니다. 미분방정식, 적분방정식, 그리고 복소함수가 모두 얽혀있는 괴물 같은 수식이었죠. 변수만 해도 10여 개가 넘었고 각각의 항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민은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하나둘씩 포기하기 시작했을 때 지민은 오히려 더 깊이 문제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문제의 구조를 파악해보자. 지민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방정식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보기 시작했어요. 복잡해 보이는 것도 부분별로 나누어 보면 패턴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었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복잡하고 무질서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정식의 각 부분을 천천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미분 부분, 적분 부분, 복소함수 부분을 따로따로 살펴보면서 각각의 역할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패턴이 있어. 지민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방정식의 여러 부분들이 사실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각각의 항을 따로따로 보고 있을 때 지민은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복잡한 교향곡에서 숨겨진 멜로디를 찾아내는 것 같았어요. 여기 이 부분과 저기 저 부분이 실제로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민이 화이트보드에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칭성이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녀의 발견은 놀라웠습니다. 30년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구조를 찾아낸 것이었어요. 지민은 칠판 앞으로 나가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먼저 방정식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들 사이에 숨겨진 대칭성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 항과 저 항이 사실은 같은 구조예요. 지민이 설명하면서 칠판에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적분 부분은 치환을 하면 훨씬 간단해집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민의 작업을 지켜보았어요. 점점 복잡했던 방정식이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통찰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수학적 직관과 논리적 추론을 완벽하게 결합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풀이의 변환을 적용하면 지민이 계속 설명했어요. 복소함수 부분이 실함수로 바뀝니다. 그러면 적분 계산이 훨씬 쉬워져요. 그녀의 방법은 기존의 어떤 접근법과도 달랐습니다. 여러 수학 분야의 기법들을 창의적으로 조합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복잡했던 휘트모어 방정식이 상당히 간단한 형태로 변환되었어요. 완전한 해답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이렇게까지 단순화하지는 못했었습니다. 30년간의 난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 순간이었어요. 심사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에 가까운 표정이 떠 있었어요. 이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접근법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내 강의에서 다룰 가치가 충분하고, 아니, 국제학술지에 발표해도 될 수준입니다. 강당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중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지민은 결승전 진출을 확정지었을 뿐만 아니라 수학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는 엄청난 기대와 압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더 큰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결승전 당일 샌더스 시어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버드 교수들뿐만 아니라 MIT, 스탠포드, 프린스턴 등 다른 명문 대학의 수학자들까지 몰려들었어요. 지민이 휘트모어 방정식을 그렇게 단순화한 소식이 미국 동부 전체 학계에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도 취재진을 보냈을 정도였어요. 무대는 더욱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여러 개가 설치되어 참가자들의 풀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각 참가자에게는 디지털 태블릿과 전자 화이트보드가 제공되었습니다. 최신 기술을 동원한 화려한 무대였죠. 결승전 규칙은 특별했어요. 참가자들은 주어진 문제를 풀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해법을 청중들에게 프레젠테이션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학부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했죠. 단순히 수학적 정확성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까지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결승전에 남은 3명의 참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제임스, 박사과정 3년차, 수론 전공. 애슐리, 박사과정 4년차, 해석학 전공. 그리고 지민, 교환학생, 학부 4년. 지민의 소개가 끝나자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여전히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심사위원장이 발표했어요. 이것은 현재 물리학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양자역학 문제입니다. 단순히 수학적으로 풀 뿐만 아니라 그 물리학적 의미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자 참가자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순수 수학도 어려운데 물리학적 해석까지 요구한다는 것이었거든요. 문제가 공개되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양자장론의 복잡한 방정식이었어요. 입자 물리학에서 다루는 최첨단 이론의 수학적 표현이었습니다. 이번 문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순수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학적 직관까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제임스와 애슐리는 즉시 전통적인 접근법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방정식이 너무 복잡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들은 점점 좌절하기 시작했어요. 지민은 문제를 보자마자 뭔가 특별한 것을 감지했어요. 이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복잡해 보였지만 그 안에 아름다운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학과 물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우아함이었죠. 그녀는 방정식을 바라보며 물리학적 의미부터 파악하려 했어요. 이 문제는 지민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관중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문제를 일상과 연결시킨다는 것이 신선했거든요. 지민은 칠판을 사용하지 않고 먼저 개념적인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복잡한 양자역학 현상을 파도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바다의 파도를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물리 법칙을 따르죠. 양자장도 마찬가지예요. 청중들은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개념이 친숙한 비유를 통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민은 본격적인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법은 다른 참가자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복잡한 수식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방정식을 3차원 공간에서 시각화해보면 지민이 설명하면서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추상적이었던 수학 공식이 생생한 기하학적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양자장의 진동을 3차원 표면의 움직임으로 표현한 것이었어요. 청중들은 감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복잡한 개념이 지민의 설명을 통해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지민의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방정식의 해는 지민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녀는 기하학적 직관을 수학적 계산으로 변환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적분도 기하학적 의미를 파악하니 훨씬 간단해졌어요. 마지막 순간 지민은 결정적인 통찰을 제시했어요.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대칭성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간단한 원리로 설명됩니다. 자연은 복잡해 보여도 근본적으로는 단순한 법칙을 따르거든요. 계산이 끝났을 때 답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민은 그 답이 물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강당 뒤편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알아본 몇몇 교수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바로 휘트모어 박사 본인이었거든요. 이미 은퇴한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젊은 여학생. 휘트모어 박사가 앞으로 걸어 나오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힘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접근법은 나조차 생각하지 못한 시각입니다. 정말 놀랍군요. 휘트모어 박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전 내가 이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런 해법이 존재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놓친 부분을 발견했어요. 강당 전체가 숨죽인 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휘트모어 박사는 계속 말했어요. 혹시 나와 함께 연구해 볼 의향이 있나요? 당신의 관점이 우리 연구팀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은퇴 후에도 이 방정식의 완전한 해답을 찾기 위해 소수의 연구자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어요. 당신 같은 참신한 사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세계적인 수학자인 휘트모어 박사가 직접 연구 협력을 제안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지민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관중석의 교수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민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꿈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평범한 교환학생이 세계적인 석학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영광입니다, 교수님.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기꺼이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방정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녀의 대답에 관중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최종 심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미 명확했어요. 지민의 프레젠테이션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수학적 정확성은 물론이고 창의성과 명확성까지 모든 평가 기준에서 최고점을 받았거든요. 다른 참가자들도 훌륭했지만 지민의 성취는 차원이 달랐어요.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비록 결과가 예상되기는 했지만 공식 발표를 듣기까지는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제1회 하버드 석박사 경연대회 우승자는 심사위원장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지민입니다. 강당은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관중들은 모두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마음은 벅찬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조롱받던 자신이 지금 이런 환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지민에게 트로피가 전달되었습니다. 황금빛 트로피에는 이너베이션 인 매서메티컬 엑설런스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무겁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지민은 트로피를 받아들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의미 있는 순간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하트만 교수가 무대로 천천히 올라온 것이었어요. 처음 지민을 조롱했던 바로 그 교수였습니다. 관중들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조용해졌어요. 하트만 교수의 표정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회의가 아닌 깊은 성찰과 후회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민 학생. 하트만 교수가 지민 앞에 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회의가 아닌 깊은 존경의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편견을 가지고 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적이나 나이를 이유로 당신의 능력을 의심했던 것은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트만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수학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이었습니다. 당신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진정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아름다운 마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의 접근법은 정말로 혁신적이었거든요.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재능이 탁월했습니다. 수학의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수학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교수님의 도전이 부담스러웠지만 결국 그것이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들었어요. 어려운 질문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깊이 생각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민의 대답에서는 원망이나 분노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지민에게 축하를 표했습니다. 동료 학생들, 교수들, 그리고 다른 대학에서 온 연구자들까지 모두가 그녀의 성취를 인정했어요. 명함을 건네는 교수들도 있었고 대학원 진학을 권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민은 하나하나 정중하게 응대했어요. 제임스도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부끄러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처음에 당신을 무시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겸손함과 끈기에 대해서도요. 앞으로도 가르침을 부탁드려요. 애슐리도 지민에게 축하를 표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수학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박사과정 4년 차지만 당신만큼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정말 부럽습니다. 하지만 지민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국인 대학생으로서 세계 최고의 학부에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적이나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순수한 실력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죠.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일어난 한 여성이 지민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하버드 수학과 학과장이었습니다. 지민 학생, 우리 대학원에 지원할 생각은 없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라면 전액 장학금은 물론이고 최고의 지도 교수를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지민은 감사하다고 대답했지만 즉답은 피했어요. 아직 결정할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의 경험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혼자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버드의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아름다웠어요. 며칠 전만 해도 조롱받던 자신이 이제는 세계적인 수학자와 연구 협력을 약속한 상황이 꿈 같았습니다. 트로피를 품에 안고 걸으며 그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 하버드에 왔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 하트만 교수에게 받았던 모욕,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쏟았던 노력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들이 결국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의 성공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휘트모어 박사와의 연구, 대학원 진학, 그리고 앞으로 만날 더 큰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었거든요.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민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오늘의 경험이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국적이나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진정한 실력은 결국 인정받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었어요. 찰스 강을 바라보며 지민은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작은 꿈이 여기 하버드에서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올 후배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일이었고, 편견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었어요. 하트만 교수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 내가 보여준 건 단순한 풀이가 아니라 수학을 보는 새로운 눈이다. 이 말이 지민에게는 어떤 상장보다도 소중했어요. 그녀가 추구해온 것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어려운 것을 쉽게, 그리고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지민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학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다짐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후배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버드의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지민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한 대학생이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준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어요. 휘트모어 박사와의 연구, 그리고 그 너머의 더 큰 꿈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로피를 꼭 껴안으며 기숙사로 향하는 지민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적 성취를 넘어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